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대각선 방향 위로 한 칸만큼 그림에 나온 것처럼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 대각선 방향 아래로 한 칸만큼 이동한다. 이해되겠죠? 그림도 그려져 있으니까. 동전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실험의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원점 O에서 출발하는 점 P가 어디에? 12,8에 도착했다. 그때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한 점이 12,8에 도착했다고 할 때 원점을 출발한 이후 점 P가 X축에 닿지 않았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 일단 큰 틀에서 뭘 물어본 거예요? 원점에서 출발한 점이 12,8에 도착했을 때 X축에 닿고 갈 수도 있고 안 닿고 갈 수도 있는데 닿지 않고 거기까지 갔을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이런 만점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전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른쪽 위로 대각선 한 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은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한 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몇 번 했는지도 안 나왔는데 12,8에 갔다네. 12,8. 원점에서 출발한 점 P가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12,8로 갔어요. 12,8. Q 12,8.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주사위를 주사위가 아니고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한 칸 갑니다. X좌표는 1 반드시 커지게 돼 있죠. 몇 번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12번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12번 시행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1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12번 시행의 결과 플러스 8, Y좌표가 플러스 8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면이 몇 번? 10번, 뒷면이 2번 나왔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그 얘기입니다. 일단 그 얘기. 12,8로 갔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굳이 식을 쓰자면 이게 답안지 안 써도 상관없는데 굳이 식을 쓰자면 앞면에 나온 횟수를 H, 뒷면에 나온 횟수를 T라고 하면은 그 합이 12란 얘기고 앞면에서 뒷면을 뺀 횟수가 이게 Y좌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8이란 얘기니까 이것으로부터 앞면이 10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온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하는 P가 12,8에 도착했을 때 뭐 X축에 닿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라는 것은 뭔가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P가 12,8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방법 수가 뭐로 가야 되겠고 분자는 뭐 X축에 닿지 않고 X축에 안 닿고 X축에 닿지 않고 12,8에 도착하는 방법수. 여기서 이제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 질문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방금 확인했듯이 원점을 출발하는 B가 12,8로 가려면은 앞면이 10번, 뒷면이 2번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이 방법수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의 수는 12C2겠죠? 12C2. 네. H 10개하고 T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하고 똑같을 것이고. 그 12번의 동전 던지는 시행 중에서 어떤 2번이 뒷면에 나온 것인지 고르는 방법수이기도 할 테니까. 그 조합 그대로입니다. 12C2. 그래서 요 분모에 들어갈 것이 이것이 이제 12C2가 된다는 것은 얼마인가요? 12 곱하기 11 나누기가 되니까 66입니다. 분모에 들어갈 값은 이제 66이 되겠고, 이제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분자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X축에 안 닿고 12,8에 도착하는 방법수. 자, 근데 이게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2가, 뒷면에 나오는 수 2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자, 원점에 출발했습니다. 원점에 출발했으면은, 일단 처음에 뭐 넣어야 되죠? X축에 안 닿으려면, 처음에 반드시 앞면에 나와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뒷면에 나오면 X축에 닿아버립니다. 두 번째도 반드시 앞면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능한 것은, 세 번째에 앞면이 또 나와도 되고, 뒷면이 나와도 되고,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는 경우하고 앞면 처음에 3번 연달아 앞면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가 남았나? 이제 앞면이 7번 지금 토탈 10번 나와야 되니까 앞면이 7번 더 나오고 뒷면이 2번 더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7번의 앞면과 2번의 뒷면은 이 이후에는 랜덤하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X축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든지 그 다음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상태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앞면에 나와야죠. 뒷면에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앞면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7번의 앞면과 몇 번? 한 번의 뒷면이 랜덤하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뿐이죠. 그리고 또 배반이니까 경우의 수를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죠? 7번의 앞면과 2번의 뒷면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9C2가 되겠고 이것은 7번의 앞면과 한 번의 뒷면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8C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거 8이고 이거는 9사 36이 되는 거니까 합쳐서 44. 이게 바로 분자에 들어갈 방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분의 44, 즉 3분의 2가 답이 되겠고요. 자, 이 분자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런 방법이 하나 가능하겠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X축이 안 닿고 우리가 구할 것이 X축이 안 닿고 12,8에 도착하는 방법수 이것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사건을 접근할 수도 있겠죠. X축이 안 닿고 가는 방법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축에 닿고 가는 방법수 이 사건은 X축에 닿고 12,8에 도착하는 방법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뒷면이 나와버리면은 반드시 X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어떤 경우? 처음에 뒷면이 나온 거 말고 처음에 앞면이 나왔다가 두 번째 뒷면이 나왔다가 그럼 X축에 닿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처음에 앞면, 그 다음에 앞면 나왔다가 뒷면이 연달아 2번 나오게 되면 이것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X축에 닿는 경우가 되겠죠. 이뿐입니다. 이 경우들을 다 합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6가지입니다.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여기서는 2번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3번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손이 더 많이 가긴 하는데 결과적인 얘기고 문제에 따라서는 6건을 확인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죠. 자, 하여튼 처음에 이제 뒷면이 나와서 시작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8번의 앞면과 한 번의 뒷면이 랜덤하게 배열이 되면은 되겠죠. 6건에 들어갈 겁니다. 이 방법수는 뭐 9C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앞면 뒷면 나왔다면 이제 남은 거 8번의 앞면과 자 맞나요? 7번이죠. 7번의 앞면과 한 번의 뒷면이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요게 이 방법수는 8C1이 되겠고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지금 뭐가 남았어? 여기는 앞면 6번이 연달아 나오는 수밖에 없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 굳이 얘기하자면 6C0이겠죠. 6C0. 한 가지. 그래서 요게 9가지 뭐 잘못했나요? 앞면이 10번 나와야 되죠. 미안합니다. 앞면이 10번 나와야지, 토탈. 그래서 앞면이 10번, 뒷면이 1번. 남은 게 앞면이 9번, 뒷면 1번이니까. 요게 11C1. 그래서 요게 11가지. 요게 10C1. 요게 10가지. 그 다음 요게 앞면 토탈 10번이 8번이 돼서 8C야. 요게 한 가지. 그래서 요걸 합쳐서 22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죠? 이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그래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66-22니까 66분의 44니 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안지에 쓸 필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하는 것을 무슨 확률이라고 하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죠.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할 때는 언제만 정당한 거예요?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네?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수학적 확률을 구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여기서
이 분모에 들어가는 66가지가 이 각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12,8에 도착했다는 전제 하에서 보자면은 이 66가지 각각의 경우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각각이 얼마길래? 2분의 1의 12승이겠죠. 그죠? 2분의 1의 12승으로서 이 66가지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6가지 하나하나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게 정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는데, 우리 이 방금 앞에서 y 콜 x를 넘어가지 않고 n, N까지 가는 방법수, 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원점에서 이제 12,8 12,8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확인했듯이 앞면이 10번 나와야죠. 앞면이 10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격자를 그 정수 격자점 말고 그 가는 화살표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는 2칸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지금 원점이 여기 있으면은 12,8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은 얘가 X축을 닿지 않고 X축에 닿지 않고 가는 방법수를 따지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얘를 문제를 어떻게 바꿔보냐면 헷갈리지 않게 이걸 이렇게 세워봅시다. P사의 사탑. 이게 세워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세워보면은 요게 이제 가로가 2칸이 되고 세로가 10칸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밑으로 하나 더 10칸. 그리고 한 칸, 2칸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이 여기에 이르는 방법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요 직선이 여기 x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이제 y 이퀄 x가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푼다면은 무슨 문제를 푸는 거와 똑같냐면은 이 한 칸 한 칸의 간격을 1이라고 했을 때 원점 0,0 원점에서 어디까지 2,10까지 가는 거 2,10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뭘 y 이퀄 x를 닿지 않고 가는 방법수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닿지 않고 가는 방법수와 똑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사건으로 생각하면은 원점에서 2,10까지 가는 원점에서 2,10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중에서 y 이퀄 x에 적어도 한번 닿고 y 이퀄 x를 거쳐가는 방법수 원점을 제외하고 y 이퀄 x를 거쳐가는 방법수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일단 처음에 이게 지금 뒷면이죠. 처음에 뒷면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뒷면이 나와서 시작하는 거하고 처음에 앞면이 나와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뒷면이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게 되죠. 여기 가려면 그죠? 그래서 처음에 뒷면이 나와서 이렇게 간단히 할게요. 처음에 뒷면이 나와서 1,0에서 2,10에 이르는 경로수 요거는 다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앞면이 나왔는데 처음에 앞면이 나와서 어디 있어? 1,0이 있어. 처음에 앞면이 나와서 0,1이 있습니다. 처음에 앞면이 나와서 0,1이 있는데 2,10에 이를 때 여기서 이제 y 이퀄 x를 거쳐서 가는 방법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 말이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할 때 먼저 위에 거는 1,0에서 2,10에 이르는 1,0에서 2,10에 이르는 경로수는 11시 1 11가지. 이거 간단하죠? 그죠? 11시 1로서 11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뭘 적용을 해볼 거냐면은 이겁니다. 이 방법. 0,1에서 2,10에 이르는데 y equal x를 거쳐갈 수도 있고 안 거쳐갈 수도 있잖아요. 거쳐가는 방법수. 거쳐가는 방법수. y equal x를 거쳐서 가는 방법수.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은 이겁니다. 0,1에서 y equal x 위에 임의의 점을 k, k라고 해봅시다. 적당한 점을 k, k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2,10에 이르는 방법수를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근데 이거죠. 0,1에서 k, k에 이르는 방법수나 1,0에서 k, k에 이르는 방법수는 똑같죠. 아까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 방법수와 이 방법수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x차가 k고 y의 격차가 k-1이니까 여기는 x의 격차가 k-1이고 y의 격차가 k니까 직사각형을 가로 세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방법수와 이 방법수 똑같으니까 다시 표현해보면 0,1에서 k, k를 거쳐서 2,10에 이르는 방법수나 1,0에서 k, k를 거쳐서 2,10에 이르는 방법수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1,0에서 2,10에 가려면은 k, k를 어떤 k에서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에서 2,10에 이르는 방법수와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11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가지, 여기 11가지 해가지고 합쳐서 22가지니까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22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답이 66분의 44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계산도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